한 부부와 세 아이,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작된 한 무속인 부부와의 악연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 상처받은 거 내가 다 낫게 해 도와줄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숨겨둔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희 재산을 맡기라는 거죠.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그래요. 근데 가족으로 되자 이제 이거죠. 결국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는 무속인 두 부부의 똥도박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한 남자. 어림잡아 7천이에요. 저한테 주신 신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게 증빙이 되잖아요. 저 지금 인정하는 거. 가게 뺏어갔지, 내 와이프를 뺏어갔지. 모든 걸 다 뺏어간 거예요. 무속인 부부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한 남자.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를 받고 지방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제보다팀에 나왔습니다.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보하게 되신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보다는 이제 그 무속인 두 부부의 똥도박씨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처음부터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했었어요. 어디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점을 보러 갔었어요. 제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구슬을 하라 그래가지고 2017년 1월경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찾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두 부부인데 너무 잘해줬거든요. 저희한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무속인 부부와의 첫 만남 이후 믿고 의지할 정도로 그 신뢰는 깊어졌다고 합니다. 셋째를 가지면 얘는 너의 합을 줄 거다. 그래서 갖게 된 거예요. 부부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었지만 무속인의 권유에 2018년 셋째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배달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배달집이요? 네. 저는 새벽에 4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잠을 자게 되면 한 5시 반, 6시에 새벽에 자거든요. 저가 어느 날 자고 이러면 또 삐져요. 피곤한 데는 저도 따라갔죠. 매일 찾았다는 무속인의 법당. 그곳에서 부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청소하고 심지어 이제 강아지 개 기르는 개까지 다 지티작거리 다 하고 일어나면 밥 준비하고 중놈이에요 그냥. 매일 아내와 함께 무속인 부부를 위해 허드렛 일을 했다는 남편. 그만큼 무속인 부부를 믿고 따른 것인데요. 그러던 중 작년 여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당 야외를 같이 간 거예요. 저희 애들 2명을 태우고.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진 거죠. 만시창이처럼 다 부딪히고. 근데 그때는 애들 건지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 사고로 중환자실을 갈 정도로 상태가 위중해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 건지다가 이게 지금 흉터로 남은 거죠? 네. 아직도 그날의 사고 흔적은 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퇴원하면 몸도 아직 걷지도 잘 못하니까 애들도 셋이나 있는데 내가 가면 나까지 4명이 될 텐데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10일인가 11일을 있고 그런데 문자를 남겨요. 다 답답해서 법당에 가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온 날 문자만을 남기고 집을 나간 아내. 집에 들어온 날 그날 밤에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다른 집 엄마가 데리러 왔을 때 애들이 엄마 하면서 나오는데 그럴 때 그런 거 볼 때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이리 와. 아직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한 어린 아이들. 남편은 수개월째 계속된 엄마의 빈자리가 걱정이라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아내는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법당에 가니까 이혼을 하래요. 아니 왜 이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 각각 서류 한 장이 뭐가 중요하니요. 다 니네 살게끔 하려니까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고. 3개월의 시간을 줘야 숙려기간이라고. 야 너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합의하고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이혼을 하고
뭐 경향 없이 그냥 이혼을 한 거라서 뭐 재산 분할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다시 살게 해주겠다니까 이혼을 한 상태고 이혼을 했고 그리고 뭐 양육권을 1인당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매달 준다는 것도 아직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이혼일 뿐이라는 무속인 부부의 말을 믿었다는 남편. 그러나 끝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 셋 저한테로 있고 와이프는 거기 그 법당이라는 데서 이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여자 남자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아내가 기거한다는 무속인의 법당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얼마 전까지 다니던 곳이고 지금 현재 애 엄마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 어디요? 여기. 아내는 현재 무속인 부부의 이 법당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남편 또한 아내와 이혼한 후에도 이곳을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매일 그냥 한 달 내내요. 365일. 하루도 안 쉬고요? 예, 안 오면은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건 뭐 마음이 변했니, 뭐 못 믿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애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저는 보고 싶고. 이혼한 후에도 남편은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굳게 믿었답니다. 현재 아내가 무속인의 법당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일까? 가게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동하는 아내. 그리고 법당 골목에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떤 계기로 무속인 부부와의 인연을 정리한 걸까요? 무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애기 그렇게 하는 거 쉽게 보지 말라 그랬지. 내 말이 우스워? 무속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랍니다. 너는 안 심각하니? 그게 그냥 지가 화나고 그런다고 생각. 자꾸 애들 보길래 저기 뭐가 있니? 그랬더니 예쁜 할머니. 예쁜 할머니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러더라고. 어린 게 싫어하는 거 보고 싶니? 네 귀를 듣고 네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려? 야, 사람 막 들이지 마 집에 식구들이고 뭐고. 막내 무당시키고 싶냐는 말에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안 간 거예요, 제가. 저도 만약에 요구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냐고. 겪어보지 않고 내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애 엄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변한 거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속인 부부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는 남편. 그 주장은 사실일까요? 4월 중순에 저놈하고 둘이를 앉혀놓고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얘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라는데 보편적으로 애 아버지가 태어나라면 집에 들려요, 안 들려요? 타격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속인 때문에 잃어버린 건 아내뿐만이 아니랍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잠깐 좀 봐도 되겠죠? 잠깐 볼까요? 지금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남편. 아쉬운 마음에 한동안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그걸 지금 안 하고 계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8개월째 접어드는 거죠.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그만둔 걸까요? 그만두기 직전에는 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800에서 1000만 원은 무조건 남아요. 그래도 제가 피가 땀이 섞인 묻어있는 가게인데 와보지도 못하고 제가 평생을 바쳐서 한 가게에 뺏어갔지.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애들 엄마를 제 와이프를 그렇죠. 뺏어갔지. 모든 걸 다 뺏어간 거예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또한 뺏겼다는 남편.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희 어머니랑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게를 제가 차린 거죠, 대선. 이름 바뀔 때까지가 언제예요? 14년도에 바꿨나? 그럼 그때 왜 바꾸신 거예요, 그럼? 제가 결혼을 하고서 네. 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와이프 명의로. 아내에게 명의만 줬을 뿐 남편이 꾸려온 가게라는데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애들도 뭐 둘이나 있고 저희 와이프는 가게 간 적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아내의 명의였던 가게가 최근 무속인의 명의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들한테 장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가게 장부를? 네. 이제 저희 재산을 맡기라는 거죠. 가져오는 사람들은 신도라 그러고 자기네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그래요.
근데 가족으로 되자 이제 이거죠. 결국 무속인 부부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기기까지 했다는데요. 현금을 이제 봉투에 넣어요. 법당이라는 데서 절을 하고 얹어놓고 카드랑 선결제는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와이프는 그거를 이제 보살한테 계좌이체로 보내줍니다. 직접 장사를 하는 남편은 당일 들어온 현금을 매일 갖다 주고 아내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가게 수익을 무속인의 계좌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는 한 달에 생활비를 70만 원을 줘요. 그런데 거기 70만 원 중에도 또 10만 원은 저희 식구들 초 키는 촉값으로 나가고 모든 재산은 무속인 부부에게 건네줬고 그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갈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아내의 통장을 확인해보니 무속인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이너스다. 저는 오래 장사를 했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면 얼마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건 아닌데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항상 그래서 내 마이너스. 돈이 300이 들어갔어, 400이 들어갔어. 이상함을 느꼈다면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돈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와이프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 말고 저는 가게 얘기를 집에다가 얘기를 하지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들이랑 다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답니다. 무당 남자한테 빠따도 맞았어요. 가게 직원들, 제 애들 엄마 그리고 저희 첫째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이제 맞은 거죠 제가. 아니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 직원들이 더 잘할 것이다. 자기는 아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예요. 자식과 아내 그리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맞기까지 했다는 남편.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남편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말했던 거. 사장님은 내가 법당에서도 맞고 애 앞에서도 맞았어. 가게 분위기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거지. 군대식으로 복면복창 안 하면 체크를 하나 시켜요. 복면복창 시켜요? 네, 그러니까 체크 하나 시간에 그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네, 월급 받으려면 법당에 가야 돼. 법당에 가서 월급 정산을 해야 돼요. 체크가 몇 개인지 돈을 따야 돼요. 이혼한 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12월 23일 날부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지금 가져와라.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이혼한 날짜부터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랑 어디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저보고 집을 구해서 나가.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명의이니 나가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 카드 다 대출 받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는 집으로 남편도 모르는 아내 명의의 채무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인 명의로 집과 사업체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부인에게 절반 이상을 재산 분할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사업체를 일궈온 것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한 거거든요. 본인이요? 근데 집 나가라고 하면 사실이에요? 네. 그 애기들하고 애 아빠는 어디서 살아요? 아니 한부모 가정을 해줬어요. 집 임대 아파트를 구한다고 얘기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체벌을 해줬죠. 아이들은 보고 싶은데 애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안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고 싶다고 가서 애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여운이 많이 남으니까. 이때 이지영 씨를 찾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아내.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민이라고 아세요? 신용정보사 신용카드예요.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만나뵈러 왔는데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일단은 카드사예요. 지금 같이 가서 그냥 어디? 스님 같이 가세요? 전화를 받고 갑자기 무속인 부부의 법당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아내. 처음엔 얘네들이 왔을 때 빚이 엄청 많았어요.
뭐 2억이 훌러먹었어. 이혼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에서 와서 아니 그 친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굿이라는 걸 진행을 했고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행됐다는 굿.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살고 있던 과정에서 자꾸 애들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뭘로 벌어지냐면 돈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맡아준 거예요. 10월달, 10월 10일부터 저한테 줬어요. 2010 수연. 이 야구노세 줄친 게 입금 출금 우선 기본적인 거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한 것은 사실이라는 무속인 부부. 그들이 보여준 거래 내역서에는 가게 직원들의 급여를 입금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었고 이사는 이사비조차도 없어갖고 직접들 날랐어요. 직원들이. 인원이 모자르면 내가 나가서 배달도 해줬다고. 막 빠따 때리고 그러는 거 말 안 들으면 정신 못 차리면. 그 경찰관지도 알아. 나 지금 때려 이래고 시작하니까. 어린 자발 7천이에요. 뭐가? 돈 도와준 게? 네. 7천만 원을 도와줬다? 저한테 주시면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게 증빙이 되잖아요. 진짜 화나네. 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끝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역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원래 어려웠다는 무속인 부부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보증금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다 공제돼 있고. 나무난로를 했었어요. 그거 했는데 그게 끄름이 나더라고요. 그 청소 건물에 그걸 다 보상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해라. 그럼 운영이 어려웠던 게 아닙니까? 예. 직원들은 당시 가게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남아도 1,000원 진짜 남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꼭 남았다. 정말 일하는 재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비싸지 않다. 네, 저희가 일하는 값어치가 노동력이 비싼 거지 1,000만 원씩 남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힘든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장님이 재정력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답니다. 얘네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시댁이 문제야. 시댁에서 애를 데리고 가버렸어. 말도 안 하고. 내가 신고해라 했어. 시댁에서 아이를 말없이 데려갔던 것은 사실일까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수십 통을 했는데 8월 달에 엄청 더운 날인데 팬티 한 장 입고 저를 고모 이러면서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혼자서 이 집의 문도 되게 더운데 다 문이란 문은 싹 다 닫혀 있고 얘 저 방 안에서 혼자 선풍기 하나 틀고 반성. 저 책상에서 반성문 40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20장을 다 못 쓰고 잠이 들었대요. 그랬다고 해서 오늘 40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잤대요. 그리고 이 방에서 딱 2번만 나갈 수 있다고. 한 번은 싫어하고 한 번은 물만 싫어.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얘를 가게 앞으로 데려가지고. 아내가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트엔 잘못을 반성하는 글귀가 가득 적혀 있었는데요. 이 반성문은 왜 쓰게 된 걸까요? 거짓말 하고 있다 하면은 노트 20장을 써야 돼요. 하루를 써야 돼요. 하루를. 반성문을 쓸 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침 한 번 주고 점심 안 먹고 저녁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무조건 떠놓고 막 채워놓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못 나가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엄마한테 얘기. 물어봤는데 그냥 하라고. 입 다물고 하라고 이래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망가지지 말라고 저를 도와주려고 해서 쓴 거예요. 제가 학교도 몇 번을 쫓아갔고 집에 살아났던 적도 아니고 나무를 하러 했는데 이제 와서 애를 또 학대 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최근 이 가족에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는데요. 배를 누르더라고요. 우리 꼬맹이가 여기로 올라가더니 여기 새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엄마야 하니까 네. 눌러줘서 들어왔어요. 네. 나가요.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이래. 어머니한테? 네. 뭐 어째? 이 집이야? 여가 왜 이 집이야? 그러면 가게는 누구 거냐? 이혼하고 남다니까 이게 어디서 밥을
야 때려? 출연하기 전에 나가. 그러기 전에 나가? 널 내가 찾내나 쳤냐? 집에 찾아온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나가면 되잖아. 왜 내 집에 와서 그래? 도닥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밀쳤는데 확 달게 들더니 멱살 이래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잡더니 일로 막 끌고 나와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나가라고 끌고 나가네. 그래 제가 안 나가려고 여기 붙잡고 있다가 저를 확 밀쳐서 여기서 한번 제가 쓰러졌어요. 여기 제가 머리 붙이고 확 쳐서 머리 여기 부딪히면서 얘가 쓰러졌는데 제 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목을 막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녀딸이 막 난리치고 지 아들이 그때 신고를 하더라고. 칼을 안 쓰고 있어요. 할머니랑 엄마를 따고 있어요. 군대 다니시면 집에 본데. 아버지 저 맞았어요. 아내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속인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할머니가 때려서 안 때렸어. 이 친구 할머니가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로 아내의 몸에 상처와 멍이 남았고 시어머니 몸에도 비슷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 진짜 벌주고 한 방에 넣어버리고 싶지만 애들조차 경찰서 가게 할 수 없어서. 근데 그 와중에 와이프가 진단서를 지난 5월 22일 날 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경찰 담당 경찰이 애들이 와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시어머니한테 이 집을 비워달라고 나가달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계속 나가달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못 나간다고 그냥 욕을 막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당시 상황은 첫째 아들의 손에서 녹음됐는데요. 왜 녹음했어? 친구하려고 벌 주고 싶어. 벌 주고 싶었어? 죽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엄마가 나한테 그래서 싫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었나 봐요. 그리고 생각이 그날의 사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어느 한쪽만 들어보시면 또 상대방이 또 그거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애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아내의 친정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아세요? 얘기하면 내가 스타잖아. 모든 지 마음을 다 받아주고 은혜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빠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친정어머니도 아내가 무속인과 법당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을 하나 얻어줄까 그 생각도 했어요. 방 얻어주면 거기 안 갈 거냐 할 때 갈 거래. 그러면 내가 그 돈까지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인생인데 지가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내가. 네 그 엄마한테 잘해라 내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아내가 무속인 부부를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본인께서 조금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무속인이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가게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저녁 시간 때는 특히나 뭐 애들이 케어를 집사람 집에서 해야 되는데 좀 외로움도 있었겠죠. 남편으로서 옆에 자주 있어주지 못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루밍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 상대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그 피해자의 그 위치에 딱 선 상태에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 물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내 책임을 좀 전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좀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특히 심리적으로 좀 더 취약하신 분일수록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죠. 근데 주변에는 그런 책임을 대신 떠안아 주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아니까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사기꾼밖에 없는데, 무속인들 중에 일부분들이, 뭐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을 자청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분들이 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가 떠난 후
남편은 아이들을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한창 엄마를 찾고 그 손길이 필요할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남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데요. 애들한테는 자기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정신만 차려진다면 그러니까 불가능했지만 1%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가정의 행복. 이젠 사진으로만 남은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정은 깨졌고 한창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요?